자, 저희 비동기 함수, 그 다음에 비동기 통신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업했던 건 S20의 비동기식 통신이고요. 음, 통신. 자,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통신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동기식 통신과 비동기식 통신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에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 형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형태인 제이슨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제이슨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변화할 수 없는 데이터, 그 이유도 설명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함수가 되겠죠. 자, 또 떠오르는 거 있나요? 함수 말고? 나더 넘버. 그렇죠? 나더 넘버는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고, 네, undefined,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죠. 그렇죠? 논리적 모순. 일단 심볼은 자바스크립트 고유, 물론 거의 대부분 언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유값을 생성하는 함수, 기본값이긴 한데 고유값을 생성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이거 자체를 쓰는 거는 거짓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고유값을 쓰면 되지만 이렇게 심볼이란 데이터 자체로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 순환 참조, 내가 나 자신을 참조하는 것은 무한 반복문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통신에 사용하는 비동기식 통신의 객체 XML HTTP 리퀘스트로 통신까지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오픈, 샌드, 그 다음에 샌드 하면 통신이 되죠. 통신된 결과, 통신된 그 순간, 통신 성공한 순간에 실행되는 onReady state change라는 함수까지 있다. 저희는 이제 여기 아니라 좀 내려와서 자, 요걸 위로 좀 올려야겠다. 순서를 순서를 자, 여기로 바꿔야 되겠어. 자, on load, on error, on ready state change. 그래서 우리는 이제 on load로 처리를 했고요. 요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을 때 실행되는 함수. 이벤트 함수죠, 그렇죠? 이벤트 함수라 쓸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봤고 실제로 구현까지 해봤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업에 지난 시간에 제일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상태 코드라는 게 있었어요. 200번, 300번, 400번, 500번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건 외우셔야 된다고 했고요. 우리가 이제 백엔드 개발하면 이걸 우리가 실제로 오류가 뜨면 400번, 성공하면 200번 이렇게 보낼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건데 미리 이제 예습을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100번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어, 채팅 같은 소켓 통신할 때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때 100번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번 때는 성공, 300번 때는 서버 내에서 다른 페이지를 응답할 때, 400번 때는 요청을 잘못했을 때,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URL을 잘못 썼거나 하는 클라이언트 잘못이고요. 500번 때는 서버가 실행 중에 오류가 뜨는 서버 오류.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사용한 예시까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레슨 33에 XML HTTP 리퀘스트로 통신을 하나 했어요. 자, 여기 와서 자, 이거 켜보면 자, 유저 정보를 만들었어요. 자, 보면 유저스란 제이슨을 만들었죠. 자, 여기에 이제 문자열로 된 자바스크립트 리터럴 표기법이고 자, 요거 이제 로드하면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자, 로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동기식 통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배워본 것들 중에 또 중요한 게 이런 제이슨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임의로.
그 다음에 이제 제공해준 사이트는 링크가 있었어요. 자, 링크가 어디 있었냐? 자, 여기 있다. 제이슨 제공 사이트 추천. 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나머지도 쓰면 되는데, 자, 여기 들어와 보면 쭉 내려보면 이렇게 포스트, 커멘츠, 앨범스, 포스트, 투두스, 유저스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는 아마 과제로 포스트랑 커멘츠가 있고요. 이렇게 눌러보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특정 URL로 이 포스트라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API라 그랬어요. 어플리케이션, 죄송해요. A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서 API라 부르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요. 그냥 규약, 약속이에요. 자, 이런 URL을 쓰면 데이터를 줄 거야 라는 약속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주식 거래소나 아니면 빅데이터 관련돼서 또 공부할 때 이렇게 URL로 된 규칙으로 거기 있는 데이터를 조회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보면 자, 이렇게 포스트 하면 이렇게 포스트 데이터가 오고 내가 뒤쪽에다가 1이라고 하면 자, 포스트인데 1번 데이터가 오죠. 자, 포스트인데 1번 데이터. 그다음에 1번 데이터하고 코멘트까지 하면 자, 1번 게시글에 댓글들 이렇게 규칙이 있었어요. 자, 이 규칙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여기 이 사이트에서 규칙을 알려줘요. 자, 알려주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요 API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API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까지 과제였습니다. 과제 내역을 좀 보자면, 자, 게시글이랑 댓글 불러오기가 있었고, 자, 게시글 이렇게 불러와서, 자, 내가 1번 댓글을 보고 싶다 그러면 눌렀다가 불러오기 하면 1번 댓글이 뜨고, 자, 2번 누르고, 자, 2번 불러오기 하면 2번 댓글 뜨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댓글을 불러오는 건데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자 여기 이 li 목록 안에 ul 태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불러오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불러오기 버튼을 만들어 놓고 자 여러분들 이제 게시판 가면 실제로 댓글 불러오기 버튼이 있고 자 여기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불러와지죠. 자 그렇게 구현을 해보라고 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게시글 블로기, 댓글 블로기를 이렇게 과제를 드렸는데 푸신 분들은 많이 늘었을 거고 못 푸신 분들은 뭐 아쉽게도 좀 힘들었을 텐데 제가 이제 음, 일단은 일단은 오늘은 요거 문제도 풀어보고 다른 것도 이제 좀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반복자 수업을 조금 할까 해요. 반복자 수업. 이거 어디 만들었지? 여기 있다. S21 레이터. 자, 요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따 요 문제 다시 한번 좀 풀어드리고, 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이제 보통 여기다가 풀어드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레슨 34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 HTML, 자, 레슨 34, 포스트를 게시글을 AJAX로 불러올 거예요. AJAX. 그래서 포스트 AJAX 이렇게 할까요? 포스트 AJAX. 자, 여기 게시글을 비동기식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과제를 여기서 풀어드릴 거예요. 자, 여기다가 과제 이렇게 하고 있죠. 게시글 불러오기. 뭘로? 비동기로. 게시.
비동기로 게시글 불러오기. 코리안. 타이틀 그대로 복사해서 자, 제목에다 붙여넣고 자, 이렇게 화면 띄우고 자, 동기식 통신은 제가 어떤 거라고 했냐면 URL과 화면이 1대1 대응을 일으키는 거고 그다음에 비동기 통신은 한번 불러온 상태에서 계속 통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비동기식 통신이라고 불렀어요. 자, 예를 들어 어떤 거를 설명을 들 수 있냐? 뭐 예를 들어 유튜브에 가서 자, 화면이 처음에 로딩이 되는 게 이 화면 URL이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쭉 내리면 데이터를 또 불러오고 자, 근데 지금 이 URL과 화면이 1대1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URL과 데이터가 다르죠. 자, 페이지 1번, 페이지 2번 이런 식으로 달라질 거예요. 자, 데이터가 추가가 되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비동기식 통신이라고 하고 자, 만약 여기다 내가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가 있는데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이 전환이 돼. 그러면 그거는 동기식 통신이죠. 예를 들어 이제 구글에서 내가 자, 여기서 안녕이라고 검색했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쭉 내려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있어요. 자, 페이지.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1번 페이지고요. 자, 2번 페이지를 누르면 화면이 전환되죠. 자, 그리고 끝에 보면 2번 페이지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번 페이지가 어디 있을 텐데 앞에 있나요? 페이지라는 얘기가 없네요. 아, 있다. 요게 2번 페이지인 것 같아. 아닌데? 그건 아닌데. 2번 페이지라는 게 파라미터로 있을 텐데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게 지금 2번 페이지가 아닌가? 자, 3번 누르면 3번 페이지가 아는데, 이게 지금 A3 뭐시기 바뀌고 있는데, 왜 페이지와 관련된 것 같아요. 자, 여튼 보면, 이 URL과 요즘 보이는 화면이 1대1 대응돼서 화면이 새로 고침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또 한 번 더 눌러보면, 화면이 또 이렇게 새로 고쳐지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동기식 통신이라고 부르죠. 비동기식 통신은 여기 화면에서 이 데이터들이 방금 유튜브처럼 쭉 내리면 새로 불러오고 쭉 내리면 새로 불러오고 이렇게 URL과 페이지가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게시글을 비동기적으로 불러오고 싶은 거예요. 자, 비동기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다? 첫 번째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편리하죠. 여러분들이 자, 매번 1번, 2번, 3번 누르는 게 아니라 스크롤로 계속 내리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편하죠.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가 편리하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아주 낭비가 잘 된다. 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화면에다 지금 공통되고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자, 우리가 지금 이 밑에 있는 데이터를 로딩할 때마다 이 데이터는 중복되고 있지만 또 로딩하고 있죠. 자, 이 데이터는 중복이에요. 자, 중복 데이터지만 계속 로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아래도 이제 중복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이 중간 데이터를 로딩하기 위해서 중복 데이터도 계속 포함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낭비가 된다. 비동기로 하면 데이터가 낭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동기를 꼭 쓰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비동기의 단점은 어렵다, 코드가. 그리고 보안에 조금 취약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한번 불러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불러올 공간이 필요해요. 자, 공간. 자, 그래서 이제 게시글을 목록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URL 태그를 하나 쓸게요. URL. 아이디는 post 이렇게 하죠. post. 자, 스크립트로 자, 불러올 건데 자, 내가 불러오는 것을 재사용을 할 것 같아요. 자, 자주 재사용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함수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해요. 재사용하니까. 자, 그래서 이름은 const에 저 같으면 load라는 말을 앞에 붙일 것 같아요. load. 자, 불러온다는 거죠. 자, 지금 불러오고 싶은 거는 post예요. load post. 그 다음에 함수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지금 불러오려는 데이터가 내 컴퓨터, 내 서버. 자, 예를 들어, 자, 이게 클라이언트였죠, 브라우저. 처음에 요 페이지를 불러온 화면단에서 또 내가 불러오고 싶은 포스트를 호출할 건데, 이게 내 컴퓨터 안에 있다. 그러면, 현재 처음 불러온 요 친구를 기준으로 상대 경로로 찾으면 되는데, 자, 상대 경로로 찾으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서버에서 포스트를 호출할 거야. 완전 다른 서버. 자, 그러면 여기서 URL을 상대 경로란 이런 거죠. 점, 뭐, 포스트, 그다음에 뭐, 포스트, 슬러시, 포스트. 자, 이런 것이 상대 경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서버로 요청할 거다 그러면 꼭 앞에 HTTP까지 쓰고, 그죠? 자, 꼭 쓰고 하는 것을 절대 경로라고 불러요. 절대 경로로 이 포스트를 호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에서 이 포스트를 호출할 거예요. 이 포스트. 그죠? 이 포스트. 자, 요거를 호출할 거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let URL, 절대 안 바뀔 것 같으면, 자, const URL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let URL이라고 그럴게요. 자, 근데 이제 내가 이 친구, 왜 이렇게 됐지? 자, 내가 이 친구를 다른 함수에서도 쓸 것 같다. 그러면 바깥에 두는 게 좋겠죠. 전역에서. 아니야. 난 여기서만 쓸 거야. 그럼 내부에서만 쓰면 될 거고요. 자, 일단 요 내부에다가 둘게요. 딱히 밖에서 쓸 것 같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비동기적으로 통신을 할 건데, 자, 요거는 어느 정도 암기적인 영역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비동기 통신을 하는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객체 이름은 XML, 네, 네. 자, 그러면, 자, 요 제공 사이트 가면 포스트 URL을 제공합니다. 그죠? 자, 여기 제공 사이트. 아니면 제가, 자,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 있어야죠? 자, 여기 할일 목록 이렇게 써져 있고, 포스트도 자, 여기 지금 여기다 포스트라고만 쓰면 되는데, 자, 포스트라고 쓰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자, 여기 보면 JSON placeholder라는 사이트로 갈 거예요. JSON placeholder, 이거 뭐라고 해야 돼? 타이피 코드, 그죠? 타이피 코드 .co에. 자, 여기 가서, 자, 보면 가이드가 있어야죠? 가이드. 자, 보면 여기 URL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URL. 자, 이 URL로 조회하면 1번 포스트가 나온다. 전체를 보고 싶으면 이 URL로 하라. 이렇게 규칙이 나오죠? 자, 저희는 이제 게시글 리스트를 할 거라서 여기 있는 URL 쓸 거예요. 여기 있는 URL. 자, 그대로 복사해서 자, 여기다 붙여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통신을 해볼 건데, 자, 통신을 하는 객체는 우리가 약속으로 XML HTTP 리퀘스트라는 객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요거. 자, 이 객체를 여러분들 쓰시려면 객체 생성처럼 new 연산자로 하셔야 돼요. 자, new 연산자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친구 이름을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쓰는데, 뭐 HTTP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자, HTTP. 자, 뭐, 리퀘스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줄여서 REQ라고도 해요. 자, 이유는 뭐냐면, 자, 이 객체가, 아이고, 자, 이 객체가 어떤 걸, 자, 포스트라는 것을, 자, 요청하는 객체예요.
요청. 그래서 이제 요청을 영어로 하면 리퀘스트라 그랬어요. 리퀘스트. 포스트를 주세요. 그러면 서버가 있으면 이렇게 응답하죠. 자, 응답하는 것을 리스판스라 불러요. 리스판스. 우리가 줄여서 REQ, RES 또는 REQ, RESP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자, 저는 이제 REQ라고 적었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XML을 HTTP 통신으로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이에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준비 단계가 필요한데 자, 준비 단계. 자, REQ.open이에요. 자, open. 자, 여기 true라는 거는 비동기식으로 통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생략해도 되는데 자동으로 true가 들어가서 자, 그냥 놔둬 놓을게요. 비동기식으로 통신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지금 보면 우리는 달라고 얻어오는 거죠. 얻어오는 방식의 통신은 get이에요. 자, get.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자, 주세요 라고 해서 주는 거는 get이고요. get. 그래서 이제 URL에 파라미터가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내가 예를 들어 회원가입을 하고 싶어서 저장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포스트예요. 자, 포스트라면 우리가 이제 물음표 다음에 파라미터가 포함되지 않아요. 자, get 방식은 파라미터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자, 내가 친구한테 요 게시글 자, 게시글 중에 1번 게시글 너무 좋아. 나 여기 좋아요 좀 눌러줘. 라고 할 때 이거를 공유하죠. 자, 공유. 자,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1번이야. 라고 하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서 공유하면 다른 사람도 1번 게시글을 볼 수 있어요. 자, 다른 사람도 공유하면 1번 게시글을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포스트 방식은 저장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회원가입을 할 건데, 뭐, 아이디가 ABC고, 비밀번호가 1, 2, 3이야. 3, 4야. 자, 요거를 서버한테 저장해줘 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방식이에요. 근데 내가 친구한테, 자, 나 비밀번호랑 아이디가 이렇게 저장했어 라고 공유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파라미터를 URL에 포함하지 않아요. 자, 포함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URL을 파라미터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서로 공유하는 것을 get 방식. 그리고 뭐 주세요 하면 주는 것을 get 방식. 그 다음에 내가 저장하려고 할 때 데이터를 전송만 하는 것을 포스트 방식. 그럼 여기서 성공했네 하고 보내거나 회원가입 실패했어 하고 다시 회원가입 페이지로 보내거나 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다시 와서 자, 요게 이제 준비 단계고. 자, 이게 레디 스테이트로 따지면 요게 1번이고. 자, 레디 스테이트는 뭐냐면 통신을 하는 단계예요. 단계. 그런데 이제 요거를 XML에서 지정했는데 번호로 따지면 얘가 1번이고 제가 알기로 얘가 2번이에요. 2번. 자, 여기가 객체를 만들면 1번, 2번인 거죠. 그렇죠? 자, 그냥 이제 번호가 있는데 그건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신은 누구 하냐? send가 해요. req.send. 자, 그러면 이제 통신을 합니다. 자, 통신. 자, 통신했나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해서. 자, 검사. 자, 여기 네트워크를 보시면, 자, 새로 고쳐 볼게요. 새로 고치면. 아, 근데, 자, 이 로드 포스트를 한 번도 실행 안 했다. 죠 실행 안 해서 안 불러와질 거예요. 안 불러와줬죠? 자, 한번 호출해 볼게요. 자, 로드 포스트. 자, 그러면 이렇게 포스트가 이렇게 넘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넘어온 걸 볼 수 있고요. 자, 종종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코드냐면, 자, 이 전체를 가로를 이렇게 쳐요. 이렇게 가로를 전체 치고, 자, 자, 또다시 끝에다가 가로를 또 치고. 잠만요, 이게 아니었나? 아닌데, 이렇게 썼던 거 맞는데? 자, 만들자마자 실행하는 코드가 있거든요. 자, 제가 이제 잘 안 쓰는 코드라 여러분들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잠시만요.
아마 이게 지금 제가 함수를 여기 컨스트로 작성해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컨스트로 아마 이게 될 텐데. 자, 요거 잠시만 보여드리고 할게요. 자, 여러분 따라하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아마 이게 컨스트라서 그러네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이거 펑션이었어요. 펑션. 자,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이런 코드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전체를 이렇게 소괄호로 하고, 자, 소괄호 하고, 다시 또 소괄호를 한 후에, 자, 세미콜론 찍힌 게 있을 거예요. 자, 요건 뭐냐면, 만들자마자 실행하라. 이 뜻이에요. 자, 만들자마자 실행하라.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실행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아마 이런 코드를 보게 되면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아, 함수를 정의하자마자 그걸 실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되돌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내가 이렇게 펑션이라고 해놓고 있죠. 자, 여기다가 소괄호 하고, 다시 소괄호. 이건 뭐다? 만들자마자 실행. 자, 이런 코드예요. 혹시 이제 보시면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뭘 했냐면 데이터 통신을 했어요. 그쵸? 통신을 했고요. 자, 불러왔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불러온 데이터를 여기다가 출력하는 거예요. 자, 불러온 데이터를 여기 출력. 자, 불러오고 나면, 자, 여기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호출할 수 있다? 요 REQ 안에, 자, REQ 안에, 자, REQ 안에, 아, 리스판스 텍스트, 리스판스 텍스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불러온 데이터예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불러온 데이터인데, 내가 이렇게 조회를 하려고 해요. 자, 조회해서 이제 여기 포스트에다 출력하려고, 자, 이렇게, 제이슨이라고 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제이슨 데이터니까. 자, 내가 이제 불러온 데이터를 출력하려고 확인하려고 하면, 자, 없다라고 떠요. 자, 이렇게 없다라고 뜹니다. 자,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죠? 비동기 함수라서 그렇다 했어요. 자, 이 친구는 멀티스레드 아닌 거죠. 멀티스레드처럼 혼자서 따로 동작하고 있어요. 따로. 자, 그래서, 자, 이 밑에 친구가 실행된 시점에 통신이 완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완료가 되지 않아서, 자, 이때 이 리스폰스 텍스트가 없는 거죠. 자, 얘가 지금 뭐 1초가 걸릴 수도 있고 2초가 걸릴 수도 있는데, 자, 그거랑 상관없이 이 밑에 코드가 바로 실행이 돼서, 자, 1초 뒤에 실행하면 이게 있을 수도 있는데, 1초 뒤에 실행 안 해서 없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친구를 이렇게 바로 호출 안 하고, 자, 바로 호출 안 하고, 자, 로드가 된 시점이라고 해볼게요. REQ의 on load예요. 로드가 다 완료된 시점에, 자, 이 함수를 실행하도록 정의해 놓을 거예요. 자, 이때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이때 red post 이번에 이름을 제대로 쓸게요. post json이라고 할게요. 자, post json은 req.response text. 자, 로그에 post json 짠 나오죠?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데이터 통신을 한 문자열이 아니라 이것을 객체로 바꾸는 거 원하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객체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얘를 어떻게 해요? 자, 바꿀 건데, 자, 보세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실수로 URL을 잘못 썼어. 자, 잘못 썼어.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자, 오류. 자, 요 오류가 뭐예요? 자, 지금 보면, 자, 새로 고쳐볼게요. 자, 여기 밑에 올려보면, 아, 이게 아니군요. 자, 여기 지금 404라고 떠야 되는데, 이상하게 404가 안 뜨네요. 아, 지금 현재 이 서버가, 상태를 안 보내주네요. 404라고. 지금 보면 상태가 200이 아니라 상태 코드가, 지금 보면 아예 상태 코드를 안 보내고 있죠. 그렇죠? 서버 자체가 잘못돼 있어서.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기 포스트가 아니라, 자, 서버가 아니라, 그죠? 잘못했다. 포스트가 아니라 포스트츠 이렇게 썼어. 자, 여기 주소를 잘못 썼어.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404번, 리소스가 없다라고 떠요. 404번은, 너가 요청을 잘못했어. 라는 오류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자, 할 수도 있잖아. 실수로.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let status 코드는 그냥 스테이터스라 하죠. 그렇죠? REQ.status. 자, 여기에 성공하면 200, 자, 실패하면 400 또는 500이 될 거예요. 자, 400 또는 500. 자, 400은 URL을 여러분들이 잘못 써서 요청이 잘못한 거. 그 다음에 500은 서버가 잘못한 거.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시점은 언제냐면 스테이터스가 200일 때만 해야 돼요. 200일 때. 자, 이때만 이렇게 하겠다. 자, 400, 500일 때는 할 필요가 없죠. 자, 다시 이걸 포스트로 바꾸고, 자, 포스트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노드를 하실 때는 무조건 스테이터스 코드를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를 제이슨 데이터로 바꿔서 쓸게요. 제이슨을 포스트라고 하고, 제이슨 parser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이슨 parse, 버스 제이슨. 자, 로고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버스트. 자, 이쁘게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요 포스트 URL에다가 요 내역을 출력하길 원하는 거죠. 요 내역을. 네, 네. 자, 자, 제이슨이라고 하는 친구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자, 객체를 문자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객체로 만들어요. 자, 파스가 뭐라 그랬죠? 문자열을 객체로 만드는 걸 우리가 파싱이라 불렀죠. 위에서 파스니까 지금 현재는 문자열을 객체로 만드는 게 파스겠죠. 자, 이 친구는 함수가 stringify고요. 자, stringify. 이 친구는 parse예요. parse.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예를. 자, 내가 예를 들어 객체 여기다가 객체로 A20이라고 넣었어요. A20. 그럼 이제 요거를 문자열로 바꾸겠죠? 자, 문자열 뭘로? 자, 요런 문자열로 바꿀 거예요. 자, 여기서 키 값에 이렇게 문자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 제이슨. 이게 실제로 제이슨이었죠? 이게 제이슨. 파싱은 자, 요런 문자열을 다시 객체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요런 문자열을 아이고, 그냥 복사만 할게요. 자, 요런 문자열을 다시 어떻게 해요? A20인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답이 됐어요? 엑셀 데이터는 제이슨이 아니죠. 자, 볼게요. 자, 자바스크립트 객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new 오브젝트로 만드는 게 자바스크립트 객체죠. 그죠? 근데 이제 리터럴 표기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A는 20, C는 30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이제 제가 어디다 참조해 놓을게요. const obj라고 하고. 자, 우리가 객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obj의 A 이런 식으로 키값을 정의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뭐 true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자, 요게 어, 자바스크립트 객체고요. 자, 요거를 이제 리터럴로도 표기할 수 있는데 문자열로도 표기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제이슨이죠. 제이슨은 뭐다? 객체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문자열로 표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현재 객체가 돼 있으니까 stringify로 누구를 obj를 하면 자, 이렇게 문자열 형태의 객체를 문자열 형태로 바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같은 거는 객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객체가 아니죠. 그건 이미 문자열이에요. 그건 이미 문자열이고 여러분들이 굳이 문자열로 바꿀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문자열인 것을 다시 객체로 바꿀 수 있죠. 지금 현재 자,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는 여러 문자열 형태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로 바꾸는 게 파스가 되겠죠. 자, 또 질문? 갑자기 엑셀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엑셀 데이터를 따로 다루는 함수는 객체는 없어요.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컴마로 데이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ID, 뭐 name 이렇게 있으면 1번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컴마로 데이터를 구분하는 거예요. 보면 매니가 필드고 두 번째가 첫 번째 로, 세 번째가 세 번째 로인데 자, 이거를 음, 이미 테이블 형태를 갖추고 있죠? 테이블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문자열이에요.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고 지금 제이슨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 또 질문. 컴마라는 건 요걸 얘기한 거죠. 이걸로 구분자를 짓는다. 그래서 컴마로 세퍼레이트, 구분한다 해서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가 됩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자, 없으면 요거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포스트가 이제 출력이 돼야 되니까. 자, 여기 포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출력을 할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바뀔 리가 없으니까 맨 상단에다가 자, const의 포스트 자, 제가 이제 ul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밑에도 포스트라는 이름이 있어서 ul은 도큐먼트의 쿼리 셀렉터의 포스트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누구를 어, 여기 게시글에 글 타이틀 요거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요 타이틀 쭈르륵 출력을 해야 돼야죠. 지금 타이틀이 있고 본문이 있네요. 타이틀 본문. 그래서 이제 내용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타이틀 본문. 일단 타이틀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UL이니까 UL 안에 LI가 포함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자, 일단 HTML을 만들어서 let HTML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 했어요. 자, 포스트를 이제 반복문을 써야 되겠죠. 자, for let post of post
HTML 플러스는, 자, 플러스는 해야지 계속 li가 더해지겠죠. 백틱하고 li 닫아주고, 자, 저는, 자, 이게 띄어쓰기가 안 이뻐서, 그죠? 자, 여기 그냥 li를 전체를 그냥 띄워버릴게요. 그죠? 이렇게 띄우고, 띄우고. 자, 일단 여기다가 맨 상단에다가 타이틀 출력할게요. 자, 우리가 문자열 출력은 템플릿 리터럴이니까 달러 포스트의 타이틀이 되겠죠. 자, 잘 출력됐나 확인하도록, 자, 이거 포스트 이제 더 이상 안 보고, 자, 주석 달 거였죠? 포스트는, 자, 여기 HTML 잘 만들어졌나 볼게요. 자, 로그의 홈은 밑에다. 자, 홈 밑에다가, 자, 홈은 밑에다가, 로그의 HTML. 자, 보면 li 태그가 이쁘게 만들어졌고, 이거 이제 URL에다가 append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자열을 append 하는 방법도 있는데, adjacent insert HTML인가? 자, 그런 거 써도 되는데, 자, 이미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까, 아이고, inner HTML 쓰면 되죠. 자, post URL의 inner HTML은 HTML. 짠! 됐죠? 자, 여기 게시글입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도 있고 본문도 있으니까 타이틀 본문 이렇게 출력을 했어야 되죠. 번호, 글 번호까지 같이 해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심플하게 해봤고요. 자, 근데 이제 보통 비동기는 이렇게 화면에 바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어떤 버튼이 있고 이벤트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동작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로드 포스트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버튼 만들어 놓고 호출할 거예요. 버튼 만들어 놓고 호출. 자, 쭉 올려서 자, 버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하나 만들까? 자, p 태그로 버튼을 만들 건데 자, 아이디는 자, 로드 포스트 btn 버튼이다. 자, 이름은 내용을 불러오기 이렇게 하시죠. 자,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제 이 버튼 누르면 불러오는 거예요. 자, 아까 버튼, 이거 함수 없앴으니까. 자, 함수는 여기 지웠어야죠? 여기 지웠으니까. 자, 여기 로드 포스트 btn 누르면 불러올 거니까. 자, 이 친구도 메뉴에 와서 컨스트에 로드 포스트 btn은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d의 로드 포스트 btn이다. 자, 그러면 이걸 눌렀을 때 이 친구를 한다 라고 하면 되죠. 눌렀을 때 이걸 한다. 자, 쭉 내려서 자, 맨 밑에 여기 로드 포스트 대신에 어떻게 해요? 자, 로드 포스트 btn을 눌렀을 때 로드 포스트를 하겠다. 짠, 됐죠? 자, 여기까지. 자, 우리 쉬었다 가지고 여기 지금 목록을 좀 이쁘게 만들어 볼 건데 HTML로 이렇게 안 하고 자,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먼저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먼저 하고 이거 먼저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노드로 바꿔서 출력해 보고
여기 댓글 블로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댓글 블로기. 자, 그래서 지금부터 45분까지 쉬었다 올게요. 네, 안 된다고요? 어? 걱정하지 마.